이번 국빈 방문을 보면서 굉장히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구나. 실제로 많은 지표상에서 놓고 보면은 한국이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경제 지표나 군사 지표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영국이 과거보다는 영향력이 경제적 영향력이 조금 줄었다, 축소됐다, 위기다라고 저희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권입니다. 여전히 세계 금융의 중심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는 여러 단계에 있어서 앞서 있는, 특히나 거기다 이제 에너지 문제까지 들어가게 되면 영국이 가지고 있는, 또 영국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의 창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이제 단순히 이제 순방의 성과를 숫자로 환산을 해서 이게 얼마어치다, 이게 얼마, 저는 이제 한국 이 외교적인 우리 계산법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한국의 외교, 특히 경제 외교는 질적인 측면을 봐야 됩니다. 얼마나 하이테크 부분에서 얼마나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가,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퀄이라고 얘기하죠. 고퀄리티의 파트너와 어떤 깊은 얘기를 나누는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영국의 국빈 방문이 아마 올해 있었던 굉장히 여러 개의 이 정상회의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그런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빈 방문에서는 몇 가지의 기존에 있었던 우리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진전, 새로운 새 발자국을 내딛는 그런 몇 가지의 중요한 성과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안보 분야에 있어서 국방 외교 2+2라고 얘기하는 국방 외교 장관 회의가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영국도 실제로 외교와 국방 장관이 동시에 만나는 이런 2+2 회의는 아주 제한된 국가들하고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주로 영연방 국가들에 해당하는 그런 쪽하고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이 외교 국방 회의, 장관 회의를 같이 진행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는 국방의 문제가 단순한 군사 안보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외교 이슈들과 맞물리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국이 이제는 보다 동등한, 그리고 보다 더 기묘한 파트너로 같이 추진하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핵 문제가 점점 더 고도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그런 북핵 협상의 구도만으로 어쩌면은 이제는 쉽게 풀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놓고 볼 것 같으면은 이제는 미국과 중국과 이제 몇몇 주변국들이 같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서 이제 북핵 문제는 보다 더 큰 글로벌 차원의 안보 위협과 안보 이슈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안보적인 목소리를 크게 가지고 있는 국가와의 파트너십이 한국한테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더 아주 좀 작지만 구체적인 걸로는 사실은 이 북한에 대한 많은 유엔 제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종종 이 제재가 뚫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밀수라든지 또 이런 다양한 형태로 제재를 위반하거나 회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양 안보 그리고 해상 순찰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나 이 해상력, 해군의 정찰력이 상당히 뛰어난 유럽 국가들, 특히 영국 같은 국가들이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대북 제재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그런 공조체제, 해양 순찰 공조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바가 있고요. 이제까지 한국 외교나 한국 안보가 굉장히 한반도에 매몰돼 있던 측면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글로벌 중추국가론입니다. 이 글로벌 중추국가론의 핵심은 결국은 우리가 한반도의 안보도 대단히 중요하고 이거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 안보 차원에서 한국이 기여할 부분도 있고 또 여기서 이 한국이 관여되고 있는 많은 연성 외교, 소프트 안보에 관련된 이 어젠다에서 우리가 역량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저희가 발판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원한다고 그냥 맺어지는 부분들도 아니고요. 특히 사이버 안보라든지 많은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드럭 트래피킹의 문제,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아주 인간 안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보다 더 많은 경험을 축적한 그런 안보 파트너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이 많은 경험이 있고 여전히 국제사회, 국제 정치 안보에 있어서 담론을 쥐고 있는 영국의 필요성을 저희가 한번 다시 인식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양국이 이제 공유하는 어젠다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 안보입니다. 이 사이버 안보는 이제 개별 국가 차원에서 다루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해커들은 전 세계 이 전산망을 뛰어다니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이 해킹 그룹을 거의 국가적인 비즈니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 자산의 탈취서부터 여러 이 시스템에 실제로 침입하는 이런 사이버 안보에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많은 대북 제재가 아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데에는 이런 사이버 안보 공조 체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한국이 나토와도 얘기를 하고 있었고 EU와도 얘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영국과 또 이 사이버 안보에 있어서 전략적 이 파트너 협력자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이제 저희는 아주 이제 큰 틀에서부터 이 작은 세밀한 부분까지 이 국제 안보의 중심축인 영국과의 그런 이 관계를 한 단계 증진시켰다는 데에서 안보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저는 오히려 과학기술 쪽에 있지 않은가. 과학기술 쪽에 관련된 특히 첨단 과학과 관련된 R&D라든지 또 이 첨단 기술과 관련된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 한국과 유럽이 공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 차원에 걸쳐서 그리고 여러 의제에 걸쳐서 논의가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전략적으로 이제 한국의 경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미중 갈등이 격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제 규범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영국과 같은 아주 주요한 룰 메이커입니다. 이들 국가들과의 공조를 가진다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닥쳐오게 될 굉장히 아주 복잡하고 또 난해한 국제 법적인, 통상 법적인 내지는 국제 안보와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중요한 우군을 얻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영국, 물론 아세안 국가들이라든지 또 여러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있지만 한국이 그거에 대한 어떤 수단적인 교두보라는 거라고 하기에는 지리적으로 그렇게 좋은 구도는 아니고요. 영국 역시 중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인 이 변인들을 좀 다뤄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한국은 동북아의 주요국으로서 이제 그 자체로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그런 핵심 국가이자 또 미국의 굉장한 동맹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영국이 아시아 지역으로 와의 이 연계를 맺어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보적인 하나의 중심축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나토의 실질적인
중심축에 해당되는 영국의 입장에서는 나토 외의 국가들, 한국과 특히 한국과 일본, 호주 이런 국가들과의 안보적인 연계가 과거보다 훨씬 큰 강도로 필요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거의 동등해 가는 이 파트너가 된 그런 뿌듯한 면이 있는데요. 동시에 그만큼 이제 우리가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우리가 위상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지표만으로는 환산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가. 특히 동맹 외교에 있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가에 따라서 이 동맹과 우방들이 한국을 필요한 순간에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놀랄만한 속도로 몇 세대 만에 이런 큰 성장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는 자랑스러워 하면서 동시에 이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책임이라는 분야에 있어서도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